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교사들은 방학 때 그냥 펑펑 노는 거 아니냐.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는 정말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뭐 민원을 넣는다던가 했을 때 그게 좀 심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얘들아, 선생님 말 좀 잘 듣자. 알겠지? 다음으로 TMI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또 이런 장점도 있다. 거 있을까요? 저는 우선 물론 힘든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교사를 좋아하고 사랑을 듬뿍 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좀 존경과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경험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기쁠 때가 많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게임, 아이돌, 뭐 이런 밈 이런 거 좋아해서 제가 이런 것들 좋아하는 한은 저랑 이걸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랑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게 내 일인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뭐 어느 아이돌을 뭐 좋아하냐 하고 저는 쉬는 시간에 아이돌 뭐 댄스 영상 이런 거 틀어놓고 애들이랑 저가 진짜 몸치지만 애들이랑 이렇게 좀 삐걱거리면서 춤추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정말 좀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애플워치 이렇게 딱 댄스 눌러놓고 이런 거. 어떤 직장에서 다 같이 춤을 추겠어요? 그러니까요. 애들은 저를 좀 이상한 눈으로 처음에 보다가 옆에 와서 한둘씩 춰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좀 부끄러움이 많은데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좀 야, 이렇게 좀 친근하게 하다 보니까 설핏설핏 춤추더라고요. 세뇌 아니에요? 세뇌? 세뇌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좀 애들이랑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막 열심히 준비해서 체육대회 막 승리하고 그런 것도 너무 즐겁고 뭐 예능 발표회를 한다 해서 애들이 막 춤 연습하는 거 같이 봐주고 그런 것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저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갔을 때 선생님들끼리 같이 준비해서 애들을 위해서 그 캔디를 쳤어요. H.O.T의 캔디 안무를 연습을 해서 저도 애들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면서 막 서로 눈물바다 막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직장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 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느낀 점이 애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방학만 지나고 와도 애들이 좀 한 뼘까지는 아니지만 요만큼 좀 큰 게 느껴지고 그리고 작년에 담임했던 애들이 올해 복도에서 만났는데 의젓하게 인사하고 또 우리 반 애가 또 9구단 아직도 몰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남겨가지고 야 6단 시작 뭐 이렇게 해서 몇 번 좀 제가 좀 신경을 써주면은 또 따라오고 제가 잔소리해서 너 이제 그만 얘기해 이런 거 막 해도 다음 날은 또 웃으면서 저한테 씩씩하게 인사하고 애들이 긍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얻고 성장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좀 힘든 점, 어려운 점. 물론 많은 아이들이 참 착하고 예쁘지만 어떤 특정 아이들은 좀 선생님의 교권이나 선생님의 수업권,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이끌면서 1년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 1년이 너무 행복하고 조금 너무 힘든 아이가 한 명이라도 반에 있으면 1년이 정말 지옥 같고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뭐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면 충분히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도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뭐 민원을 넣는다던가 했을 때 그게 좀 심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좀 법적 제도라던가 그런 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 게 솔직히 아이들 다 소중하고 다 개성 있고 정말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는 정말 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보호를 받는 것도 없고 뭔가 방법도 마땅하게 없고 그래서 진짜 좀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게 또 MBTI. 어떤 MBTI
사람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에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제가 재작년인가 교사 대상 MBTI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교사 MBTI는 ENFJ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ENFJ가 수호자 유형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공감 능력 좋고 또 창의적이고 이런 유형이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생에서 좀 더 발전한 느낌을 딱 갖는 잘 어울리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선생님들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교실에 가도 그 아이들이 배울 게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P 유형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애들이 좀 약간 좀 많이 변수가 많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일 있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게 좀 P의 마음으로 좀 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랑 완전 반대 의견이시네요. J여야 되나요? 저는 이제 J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선생님은 P시고 저는 J인데 이제 각자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J라서 조금 막 계속 행사들이 정말 휘몰아치거든요. 아이들이랑 뭐 챙겨줄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 그걸 딱딱딱 계획을 해놓고 뭐 교육 과정도 제가 계획한 수업대로 이제 아이들이 딱딱딱 움직여줄 때 굉장히 약간 뿌듯함을 느끼는데 물론 이제 P여서 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좀 이렇게 체계적인 사람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주간학습 안내도 짜고 이렇게 아이들을 좀 더 잘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닌데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ISFJ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I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E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녔을 때 또 좀 I가 생각보다 많았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ISFJ 유형인데 저는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도와주는 것 좋아하고 좀 엄마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잘 맞지 않나. 되게 웃긴 게 저는 반대로 ENTP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잘 맞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제일 잘 맞다 생각해가지고 이 ISFJ가 잘 맞다는 이 발언에 반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 누구나 다 잘 맞는 점이 있고 자신의 교육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ENTP로서 장점이 누가 잘난 척하거나 못된 말 하거나 하면은 제가 딱 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이 대장이니까 선생님이 말할 거야. 그만 말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저를 봐줘요. 그래서 약간 좀 관종 능력으로 애들의 혼을 빼놓는 게 제 특기라 제가 중심이에요. 그래야지 교실이 좀 평화롭게 가는 것 같아요. 또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없이 F인 사람인데 애들은 맨날 저보고 선생님 왜 이렇게 T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좀 제가 규칙도 딱 정해주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되게 T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없이 F라는 점 저희 반 애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눈꽃 헬스에 없다 보니까 자리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신데 그러면은 은행은 언제 가고 연차 반차는 언제 하세요? 은행은 애들 간 2시쯤 조퇴 쓰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실 조퇴를 쓸 때 핑계로 은행 간다고 많이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사는 정말 특이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 수업이 있는 날 애들을 이제 좀 이렇게 내버려 두고 연차를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정말 큰 일이 있다거나 정말 아플 때 뭐 병가를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연가를 활용하는 것 같고 또 방학 중에 내가 여행을 갈 일이 있다 하면 그거는 이제 연가를 쓰고 여행을 갑니다. 방학 때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연가를 쓰고 가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렇게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 어디 가는지 허락 딱 받고 다녀올게요 이렇게 딱 신고하고 가야 돼요. 마음대로 가도 되는 줄 알았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교사들은 방학 때 그냥 펑펑 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1조 연수를 쓴다는 거는 제가 이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집이나 도서관에서 좀 제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연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스스로 연수를 한다라는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고 선생님들이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연가를 쓴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다소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 공개되어 있는 임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음엔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성장의 계가 가는지. 저는 처음에 기간제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는 담임이 아니었는데 제가 첫 해 때는 담임이면은 200이 넘고 담임이 아니면은 200이 안 되는 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있지? 그 친구들이
이랬던 그래서 이게 실수령이에요. 실수령이요. 세후로 월에 2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한 달에 1년에 한 5만 원? 한 8만 원 정도?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호봉에 따라서 이제 교사도 월급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매년 한 8만 원 정도 호봉이 오르면서 근데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돈이 작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수당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정근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1월, 7월 이제 2회에 나눠서 받습니다. 1년차 때까지는 정근 수당이 없고 이제 1년차 이상, 2년차 미만에는 5%, 해마다 5%씩 올라요. 그래서 본봉에 5%, 10% 이렇게 오르다가 10년 이상이 되면 본봉의 50%가 나와요. 1월과 7월에. 13월에 월급이 두 번에 나눠서 미리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명절 상여금도 있고 그리고 성과급도 있어서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날 뭐 그 해 부장을 했느냐 아니면 뭐 일반 교사를 했느냐 좀 너무 좀 힘든 업무를 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끼리 점수를 학기 말에 매겨요. 그거에 따라서 뭐 S면 얼마, A면 얼마, B면 얼마 이게 한 4월쯤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짜잘한 수당까지 다 합쳤을 때 그게 좀 저희의 월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월급은 200이긴 해도 2,400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있는데 근데 이런 말씀은 선배들이 많이 하세요. 300을 그렇게 안 넘더라. 300 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 근데 300이 될 때쯤 되면은 그때 뭐 세금인지 기여금이었나? 뭐 확 올라서 300을 정말 넘기 어렵다고. 네, 한 10년 한참 10 몇 년이 지나야 300이 넘는 걸로 현재 기준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하면은 커다란 모니터가 있고 저 때는 완전 초등학교 때는 없었고 중학교 때부터 생겼던 것 같은데 지금 다 태블릿으로 또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교과서가 없나요? 교과서는 있는데 지금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1인 1 태블릿 이런 정책이 있어서 학교에 두고 쓰는 태블릿이 다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1, 2학년도 보급이 된다고 하고 태블릿을 활용하는 수업을 정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태블릿 활용 수업 연수가 정말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 같은 젊은이들에게 또 기회가 있습니다.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런데 저는 1, 2학년 담임으로서 태블릿 PC가 2학년까지 도입이 돼야 되는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는 애들을 3학년이나 5학년 교실에서 빌려다가 수업을 하기는 해요. 일러스트 그리기, 뭐 거기다가 활용해서 검색 수업하기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사실 저학년의 발달 시기상 좀 모래라든지 이렇게 직접 만지고 밟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발달 단계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 태블릿 액정 안에 있는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게 좀 학교에서라도 안 그러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태블릿 활용 수업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까지 태블릿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젝트 수업이나 할 때 아이들이 조사하는 도구, 뭐 미술을 그리는 도구 이런 도구로서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교과서가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선크림 안내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선크림 그거 같은데? 알림장에 엄마들 보라고 적어주는 그 알림장 앱에 적어줄 때 내일 산책 갑니다, 선크림 바르고 오기 이런 것들이 적어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말 안 하셨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모자 쓰고 오기, 뭐 따뜻하게 꽁꽁 싸매고 오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안내 안 했다고도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진짜 상상할 수 없게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방어적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방어적으로 따질 수 없게 이게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크록스를 신고 오는 경우 뭐 운동장 수업을 하면 애들이 크록스 신고 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조금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미리 이날은 운동장 수업이 있으니까 운동화를 꼭 신고 오세요. 이런 것까지는 많이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정년이 꽤 기실 것 같은데 정년이 몇 세까지인가요? 몇 세까지예요? 정년은 제가 또 공부를 해왔는데요. 일반 공무원은 정년 60세까지라고 하는데 교사는 정년 62세까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생일이 만약에 3월과 8월 사이에 있으면 1학기 퇴직이고 9월과 다음에 2월 사이에 있으면 2학기 퇴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언제 퇴직하시죠? 저는 진짜 큰일 난 게 임용도 늦게 됐고 수능도 쳤고 임용도 늦게 쳤고 생일도 빨라가지고 저는 큰일 났네요. 더 오래오래 하고 싶으신데 그게 아니고 이제 끝나는 해에 내가 그때 나의 호봉이 얼마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쉽습니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감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지. 솔직히 진짜 멋있긴 해요. 왜냐하면 한 학교, 아무튼 국가기관의 장이라는 게 저희가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말 다시는 못 만날 교장 선생님이라 생각해서 교감 선생님은 수업을 할 필요가 없으신데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전 학년에 1년에 몇 번씩 수업을 하세요. 어제도 저희 반 애들 데리고 떡 만들기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다 하시고 애들하고 정말 다 가까이서 지내시고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본인 건강이랑 가족을 제일 먼저 1순위로 생각하세요. 일은 그 다음에 되면 하세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정말 교사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또 애들 행복하게 할 수 있게 정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굳이 어려운 일도 다 맡으셔서 다 추진하고 우리 학교를 정말 발전시켜주고 계세요. 오래오래 생각날 것 같은 교장선생님이어서 내가 교장이 된다면 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좀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들어서 되고는 싶은데 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많이 들어서 저는 일찌감치 지금 이미 나는 승포자 선언을 주변에 해놓고 다니고 그런 상태거든요. 저도 이제 딱 교장 선생님 하면 뭔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냥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느낌이지 그거를 위해서 막 지금부터 열심히 막 발빠르게 노력한다 그런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되기까지의 과정도 좀 어렵다고 많이 들었고 그런 다양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벌써 승진 준비를 시작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도 시골 쪽으로 좀 옮기고 왜냐하면 약간 농어촌 이런 지역에 가면은 승진 가산점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도 있기는 해요. 좀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돼야죠. 다음으로는 유튜브, 브이로그, 인스타 이런 거 하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허가를 바꿔야 되는지. 교사가 겸직을 하는 거는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그 허가가 진짜 교장 선생님이 해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겸직 허가를 올려요. 서류를 올리면 학교 내에서 겸직 허가 위원회 이런 것이 구성되어서 부장님들이랑 위원들이 쫙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따져보고 찬반 투표를 합니다. 통과를 못하면 겸직 승인이 안 나요. 그럴 경우에는 영상을 다 비공개하거나 계정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겸직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겸직이었는데 새로운 학교에 갔더니 겸직 허가가 안 나서 계정 영상을 다 비공개로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관심 있어하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 할만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끝인가요? 네.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찾아보면 장점은 많은데 이제 재물보다는 뭔가 인생의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아이들을 좋아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에서 좀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드리고 무엇보다 방학과 4시 반 퇴근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을 거쳐간 그리고 같이 함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한마디씩. 얘들아, 선생님 말 좀 잘 듣자. 알겠지? 얘들아, 책 많이 읽고 너무 이제 공부에만 연연하면서 생활하기보다는 좀 학교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배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바른 어른이 될지 그런 걸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체로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빛나고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니까 항상 너희 자신을 믿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동안 수고했고 또 수고할 나에게 또 한마디씩.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부터 이제 교직에 들어와서 학교가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것 같고 미래의 너는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잃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멋진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파이팅! 나중에도 교사였으면 좋겠다. 너무 짧을까? 약간 지금 현재 너무 좀 교사한테 불리하고 위험한 것들이 많아서 이 일을 계속 하려면 마음속에 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그런 해가 있었어요. 어떤 너무나 진상인 학부모나 자녀
학부모나 학생을 만나면 그 기점을 난 퇴직하겠다. 퇴직 도우미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 도우미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교사할 거고요. 만나도 진짜 최대한 버텨볼 거고요. 일단 교사들 좀 나라에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티고 있는 나 자신 참 대단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